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와 저 사람은 대화를 해도 늘 어긋나는 걸까?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왜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왜 어떤 사람과는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한데 또 어떤 사람은 단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걸까? 어쩌면 이 모든 이유는 언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언어란 우리가 말하는 국어나 영어의 차이를 넘어서 그 사람만의 삶을 말하는 방식,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고통을 다루는 방식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깊고 미묘한 삶의 언어를 뜻합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말이 안 통해 고립감을 느낄 때처럼 사랑하는 사람과도 그 언어가 다르면 오해는 반복되고 감정은 사가버립니다. 누구와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사람, 어느 자리에서도 외로운 사람, 왜 나만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상대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거나 자기 언어조차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조차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잘 산다는 것이 단지 돈이 많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진짜로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이 좋은 부부, 사이 좋은 친구, 사이 좋은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삶도 덜 고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누구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리고 그 언어는 진짜 당신의 언어가 맞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사이라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이며 눈빛으로, 말투로, 때로는 침묵으로도 느낄 수 있는 미묘한 간격입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다고 표현하는 상태는 그 거리감이 줄어들고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사랑스럽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함은 당연함으로 변하고 당연함은 무관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결국 침묵과 외면으로 이어지며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고 오해는 쌓이며 상대의 감정에는 무딘 반응만이 남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관심과 이해, 상대의 언어에 귀 기울이려는 태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는 그 사랑을 억압이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는 그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것을 불만이나 게으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극의 핵심에는 언제나 이해 부족이 존재하며 그 이해 부족은 결국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랜 친구와도 어느 순간 대화의 결이 달라지며 거리를 느낄 수 있고 그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말의 주제가 달라지고 감정의 리듬이 달라질 때 우리는 그 사이를 좁히는 노력 없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 좋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선택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불편함도 털어놓으며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만 비로소 사이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이좋음을 단지 다정한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감정 상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이좋음은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며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는 깊은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투를 기억하고 눈빛의 변화를 읽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곁을 지켜주는 일,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사이를 좁히고 진짜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이건 단지 감정의 회피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흔히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됩니다. 그곳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공간이며 동시에 고요한 치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 동굴로 들어가려 할 때 생깁니다. 특히 남성들은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말을 줄이고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여성들은 왜 말을 안 해? 무슨 일이야? 대화 좀 하자고 다가섭니다. 그러나 이 접근은 남자에게 있어 심리적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굴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남성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정리하고 복원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간은 고립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재구성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타인이 침범할 때 발생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랑에서 나온 관심이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마음에게는 고통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왜 나를 무시해? 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질문은 상대의 동굴을 두드리는 망치가 됩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서로의 언어는 단절됩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나 연인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상처받았을 때 말을 하지 않고 방에 틀어박히거나 혼자 놀며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때 어른들이 왜 말 안 해? 대답해! 라고 압박하면 아이는 감정을 더 숨깁니다. 결국 그 동굴은 점점 깊어지고 아이는 점차 외로움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의 방식대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상대가 동굴에 들어갔다면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올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을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의 기술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은 상대가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침묵 속에서 쉬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참 잘 산다는 말을 할 때 경제적인 풍요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로 잘 산다는 것은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누구와도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족, 서로를 아끼는 친구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훨씬 더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라는 말은
명확하게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말은 훨씬 더 복합적입니다. 그 속에는 정서적 건강, 인간관계의 질, 자존감, 삶에 대한 태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잃지 않고 명예보다 마음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을 바꾸고 톤을 낮추고 관심을 표현하며 무엇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언어로 표현하려 합니다. 여보라고 부르던 호칭이 사라지면 밥 먹으라는 건조한 말만 남는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에는 존중과 애정, 정체성의 확인이라는 감정적 깊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표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대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란 결국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돈은 잠시일 수 있지만 마음이 주고받는 정서적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좋은 관계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 결과는 무형이지만 아주 깊고 넓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외로움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비교는 사람을 끝없는 결핍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자족은 현재를 충분히 느끼는 힘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 삶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마음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잘 산다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못 산다는 말을 들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언어를 알고 자기 관계를 가꾸며 자기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 공허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으로, 분노로, 그리고 원망으로 번져갑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원한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의 원한은 단지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좌절에 응축된 표현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욕망을 억제하거나 회피할 경우 그것은 억압된 감정으로 저장되며 나중에 신체적 증상이나 정서적 문제로 터져나온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에서 멀어지고 그 거리감은 괴로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착각.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고 어쩌면 더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외부의 인정으로만 확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흔히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존재를 절대화하며 타인의 삶을 책임지려 하고 그 속에서 자존감을 얻는 패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늘 허기진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는 늘 공허함이 남아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충동적인 소비나 타인의 감정에 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쇼핑, 과도한 감정 분출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소일 뿐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그는 집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반응하고 어디에 집중하며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무언가를 쫓지 않고도 삶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작든 크든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존재가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 계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선선해졌어요. 햇살 색깔이 완전히 가을이더라고요. 이런 말을 툭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감정이 살아있고 삶의 리듬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복잡하고 긴장된 사람은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계절이 바뀌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생존하듯 견디며 버티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 민감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삶의 감각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길가에 피어난 들꽃을 보고 미소 짓고 가을바람에 스웨터를 꺼내 입으며 기분 전환을 느끼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이 늘 현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일종의 자각과 온전한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몰입은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더 쉬워집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감각을 회복합니다. 산책을 하며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숲길을 걸으며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볼 때 몸과 마음이 한자리에 있다는 느낌, 즉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이 생깁니다. 이 상태는 명상이나 기도 또는 아주 집중한 창작 활동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의 가장 쉬운 길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자연을 자주 찾는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경향이 큽니다. 감정은 길이 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뇌 안에 하나의 경로를 형성합니다. 슬픔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슬픔의 회로가 더 굵어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 회로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에도 습관이 존재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자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늘 불안하고 예민하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감정 습관이 그렇게 굳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정의 길은 언제든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는 상태를 마음챙김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정서적 안정의 기술입니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감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이러한 태도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현재에 머물 수 있고 덜 흔들리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감각의 복원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미묘한 변화에 감동하고 옷장을 열며 계절의 기분을 느끼고 길 위에서 낯선 바람에 놀라는 순간, 그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자기 안에 꽃이 피어 있을 때만 우리는 밖의 꽃을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내면이 건강할 때 당신이 마주한 계절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새로운 시작 앞에 섭니다.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도시로 옮기거나 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자신을 세우려는 순간, 그때 우리는 마치 뿌리째 옮겨지는 나무처럼 흔들립니다. 기존의 습관과 감정, 친숙한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긴 자리에서 우리는 낯선 바람과 햇볕, 새로운 시간표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예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자리를 옮긴 나무는 4배의 뿌리 내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있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흙에 적응하며 다시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면서도 과거의 익숙함을 그리워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단지 뿌리를 내리는 시기일 뿐입니다. 그 뿌리는 다양한 형태로 자라납니다. 좋은 사람과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가슴에 와닿는 책이나 강연, 혹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는 가족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스스로 나에게 수분과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순간들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런 시간과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감정의 줄기가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함께 고개를 끄덕여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위로를 주고 같은 계절을 함께 지나며 서로를 다독이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지금은 낯설고 버겁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의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금의 자리, 그리고 당신만의 삶의 언어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